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세상의 시간을 품고 있는 한 생명의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씨앗은 거친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뿌리 내릴 터전을 향해 긴 시간을 흘러왔습니다. 이 여정은 낮은 들판을 적시며 흐르는 금강에서 시작되어 하늘을 향해 높이 자리한 계룡산의 깊은 품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됩니다. 금강은 충청 지역의 농업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온 물길로 논과 밭에 꾸준한 수분을 공급하며 생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강물이 오랜 시간 쌓아온 퇴적층은 작물이 뿌리를 깊고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토양 조건을 만들었지요. 이렇게 형성된 강변의 모래밭과 습지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 구조를 이루고 있어 여름철 과채를 재배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됩니다. 금강 유역의 농부들은 물의 높낮이와 흐름을 세밀하게 살피며 그에 맞추어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조절해 왔습니다. 물이 불어날 때에는 논둑을 보강하고 물이 빠질 때에는 배수로를 정비하는 일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물 관리 방식은 기계보다 사람의 감각에 의지해 이루어졌으며 사람들은 하늘의 색과 바람의 방향을 살피며 물을 다루는 때를 가늠했지요. 씨앗도 흙의 습도와 토양의 상태를 느끼며 머물기 좋은 곳과 더 이동해야 할 곳을 스스로 구분합니다. 강변 마을에서는 벼농사와 함께 콩과 들깨를 재배하며 기름과 된장 같은 먹거리를 스스로 마련하며 살아왔습니다. 논두렁과 둑 주변에 자라는 쑥과 냉이는 봄이 오면 먹거리로 쓰이며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려주었지요. 당시 금강에서 잡히던 붕어와 피라미는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중요한 먹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강변의 갈대와 억새를 볏짚과 함께 가축의 먹이나 지붕을 덮는 재료로 사용하며 자연에서 얻은 것을 다시 활용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강 주변의 습지는 철새와 여러 곤충이 살아가는 곳이 되고 논과 밭에서 해충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보다 균형을 먼저 살피는 삶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씨앗도 이러한 균형 속에서 서둘러 싹을 틔우지 않고 흙이 안정되었는지 살피며 때를 기다립니다. 강변의 흙은 범람이 반복되면서 여러 겹의 층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 물과 공기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완충 구조를 갖추게 되었지요. 이런 흙 덕분에 씨앗은 쉽게 떠내려가지 않고 미생물과 함께 지내며 싹틀 준비를 차근차근 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땅의 상태를 살피며 농사를 준비하듯 씨앗도 주변의 변화를 느끼며 싹틀 때를 가늠합니다. 금강 유역 사람들의 삶은 서두르기보다 먼저 살피고 맞추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러한 생활 방식은 세대를 지나며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 기다림의 문화는 농사뿐 아니라 식생활과 공동체 운영 방식에도 깊이 스며들어 지역의 생활 정체성을 형성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물의 흐름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일을 시작했고 자연의 변화를 서로 함께 겪는 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금강의 흐름을 따라 이어지며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 가까이에는 장항읍이 자리하고 있어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드는 고장이었습니다. 장항읍내 시장에는 강을 따라 내려온 곡식과 채소, 바다에서 잡아온 생선과 소금이 함께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5일장은 농부와 상인, 뱃사람과 길손들이 오가며 이곳은 자연스럽게 주변 마을의 생활 중심지로 자리 잡았지요. 장터에는 금강하구와 인근 서해에서 잡은 생선과 들에서 거둔 곡물, 산에서 채취한 나물이 함께 놓이며 강과 바다, 산의 자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장 주변에는 식당과 상점들이 이어지고 사람들이 잠시 쉬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뿐 아니라 강과 들, 산의 흐름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철길과 길이 더해지면서 이곳을 지나는 사람과 물자는 더욱 늘어났고 장항은 한동안 서해안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가 줄어 예전에 북적이던 풍경을 가끔씩 떠올리게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곳에서는 민물과 바닷물이 어우러져 다양한 생명이 머물고 금강의 물길은 들과 산, 사람들의 삶을 지나 바다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 속에서 작은 씨앗 하나도 물의 길을 따라 이동하며 새로운 땅을 향한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산으로 이어지고 계룡산의 깊은 자락에서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계룡산의 능선은 부드럽게 이어지고 그 사이사이로 작은 계곡이 자리하며 맑은 계곡물이 조용히 흐릅니다. 이 계곡의 물은 오랜 시간 마을의 삶과 함께하며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해온 물이기도 합니다. 계룡산 자락의 마을은 옛날부터 급한 비탈을 피하고 완만한 곳에 자리 잡아 지금도 햇빛과 바람의 흐름을 살피며 생활 터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기슭의 밭에서는 고구마와 콩 같은 작물을 기르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으며 물이 잘 빠지는 흙 덕분에 작물이 안정적으로 잘 자랍니다. 경사가 있는 곳에 남아있는 계단식 밭은 빗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돌이 많이 있는 산기슭이나 경사가 있는 밭에서는 밭둑에 돌을 덧대어 보강해서 비가 많이 내려도 무너지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은 지금도 밭과 마을 주변에서 사용되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물을 이어쓰는 모습이 일부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계룡산의 숲은 여름에는 강한 햇빛을 가려주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 마을의 기온과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숲이 건강하게 유지될수록 계곡의 물도 맑게 유지되고 흙도 물을 잘 머금게 되어 농사와 생활 환경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농가에서는 낙엽과 풀을 모아 거름으로 다시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옛부터 흙의 힘을 지켜온 생활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 안에서 자원을 돌려 쓰는 생활 방식은 외부에 크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 했던 옛사람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금도 봄이 되면 두릅과 취나물, 고사리 등을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은 겨울을 지나 부족해진 영양을 보충해온 계절의 먹거리였습니다. 여름철이면 오디나 앵두를 따는 모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에서 배우게 됩니다. 가을에 거두는 밤과 도토리, 버섯은 저장하거나 가공해 겨울을 준비하는 먹거리로 쓰여왔습니다. 도토리를 묵이나 가루로 만들어 먹는 방법 역시 부족한 먹거리를 보완해온 옛 지혜 가운데 하나였지요. 이처럼 자연의 힘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은 예전부터 환경에 무리를 주지 않으려 했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은 마을 가까이로 이어지고 사람들은 이 물길을 살피며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어왔습니다. 마을 앞의 작은 저수지는 물이 부족한 시기에 물을 모아두는 곳으로 농사와 생활이 끊기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습지와 숲 가장자리에는 지금도 새와 곤충이 살아가며 주변의 논과 밭의 생태가 균형을 이루도록 조용히 돕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절마다 숲의 변화를 살피며 필요한 만큼만 얻고 숲이 다시 자라기를 기다렸고 숲과 산의 시간은 그렇게 천천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숲의 바닥에서 씨앗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계룡산 숲의 품 안에서 자라날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룡산 일대는 한반도의 중심에 자리하여 남과 북, 동과 서를 잇는 길목의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이처럼 여러 길이 만나는 이 중간지대의 자연 환경은 사람들이 서두르기보다 살피고 맞추는 삶의 방식을 이어왔습니다. 이 길을 따라 이어진 만남과 교류의 경험은 지역 사람들에게 서로 조율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금강과 계룡산은 이렇게 이어져 사람들의 삶과 자연이 오랜 시간 함께 이어져 온 곳입니다. 지금도 금강하구와 주변의 습지와 논에는 철새들이 날아와 쉬며 긴 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새가 머물다 떠난 자리에는 작은 생명들이 다시 자라고 이러한 이동과 머무름의 반복은 땅과 숲의 균형을 이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일상 속에서 느끼며 자연을 돌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작은 씨앗의 여정처럼 금강과 계룡산 그리고 사람의 삶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금강과 계룡산의 모습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이어져 온 시간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흐름을 마무리하며 다음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반도 남쪽의 깊은 산, 지리산과 그 산을 품은 고장남원입니다. 이곳에 스며든 바람과 비, 기후의 흐름이 어떻게 숲과들, 그리고 꽃의 자리와 계절을 바꾸어 가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강과 계룡산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지리산과 남원의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